네, 이슈앤피플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여의도 밖에서 여의도 안을 더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을 모실 때 소신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 소자가 어떤 소자일까요? 장소를 뜻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네, 자,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불붙고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시장 개혁안입니다. 주 52시간 시간제를 좀 유연화하자. 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자.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의 얘기에 권고안이 나왔는데 대통령도 여기 굉장히 긍정적인 이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단 기본적인 시각부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의원님 먼저. 네. 네, 저는 뭐 여기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다소 이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주 52시간제 이 문제는 지나치게 어떤 좀 노동 시간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노동자를 보호하긴 하지만 국가가 노동의 자유를 또 박탈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또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맞게 더 많이 일하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고 덜 일하고 싶을 땐 덜 일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자유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 의원님. 이게 이제 52시간 문제가 나왔을 때 지적을 받은 게 있었어요.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나 더 일해야 되는 사람들 쪽에서는 너무 경직된 제도가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적은 뭐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일해야 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과로를 할 경우 이게 네. 가령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게 주로 의사분들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주 몇 시간 이상을 하면은 과로사의 가능성이 훌쩍 높아지거든요. 60시간. 네, 64시간인가로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 이상은 더 일을 못하게 한다라는 취지의 제도까지 같이 결합이 됐으면은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52시간 더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연화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게 한시적 모임으로 해가지고 이 제안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노와 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단계별로 월별 뭐 분기별 뭐 해가지고 쭉 연별까지 나왔는데 이게 힘이 노와 사 중에서 사에 쏠려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와 사가 대등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화를 받아준다라는 정도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뭐 15%가 네. 안 되죠. 예전에는 10%가 안 된 시절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뭐 13, 4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와 사는 절대 대등하지가 않은데 이 문제를 놓고 노와 사가 대등하게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지금 그 연구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일단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들이 이번에 연구회의 그 권고안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노동관계법을 다 고쳐야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법률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고 이제 뭐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이 이슈를 가지고 노동부가 안을 가다듬어서 가지고 오면 환노위에서 일단 소위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이 논란이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권고안은 우리가 일단 참고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네.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요. 네. 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두 분 얘기가 좀 같으면서도 달랐는데 네. 자유로운 노동시장, 난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게 사실은 노사 구조의 불평등성을 놓고 보면 네. 이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아니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권고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방향이 그렇게 간다. 네. 근데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할 가능성 그리고 노사 간의 협상력의 비대칭성 문제 이거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는 민주당의 의견을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네. 저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히 이것은 뭐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또 노동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떤 노사 간의 이제 협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가다 보면 그냥 무작정 원칙만 나열해 놓고 가다 보면 국가가 너무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그 가장 큰 예가 뭐냐면 87년 그 민주화 이후에 노동민주화 투쟁들이 막 있었는데 네. 그때 노조가 조직이 잘 돼 있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서 그 대기업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은 이 와중에 이것이 발전해 가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자들 네. 점점 힘들어지고 하청으로 외주화되는 과정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치가 되면서 수십 년째 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긴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방향은 가되 저는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뭐 권고안이 나왔고요. 여러 가지 이 보완책들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열띤 토론으로 더 좋은 안을 찾아내시기를 또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는 일단 뭐 앞으로 얘기가 되는 대로 좀 더 뭐 성과 연봉제도 있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 정권이 어느 쪽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데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폐기. 이 재정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재정과 이제 오남용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지금 여야가 이미 정치권에서부터 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님. 네, 지금 이 문제는 뭐 자꾸 문재인 케어를 말하자면은 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이건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네. 사실은 고령화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예. 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보의 국고 지원이 20년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건보의 국고 지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일몰제로 끝나는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네. 지금 15년 했다가 할 수 없이 5년 전에 다시 플러스 5년을 해서 20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지금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여튼 뭐 갑자기 문재인 케어를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손을 보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렇게 정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리고 액수도 이거 뭐 100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네.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가령 뭐 몇천억을 줄여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이 액수의 규모를 가지고는 별로 주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료 남용이나 건보 무임승차 뭐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 이거 해야죠.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건보 재정을 건전하게 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숙제는 지금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조금 중요도에서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장성 축소 문제하고 건보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를 강조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결론을 빨리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에 정권을 뒤에 정권이 말하자면 박살내는 형태의 이런 식으로 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난 정권 때리기다 좀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건보 재정 논란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계속 있긴 예전부터 했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케어 도입할 때부터 네. 이것이 사실은 예견된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이제 나가는 데가 많아지면 네네. 뭔가 이렇게 그 투입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재정의 지원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에서 지원을 더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산과 어떤 급여 소득자에 대한 요 불공정한 부분 요것만 네. 조금 손을 보고 제대로 이것을 혁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출하는 부분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시 원점을 돌릴 거냐? 저는 뭐 일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서 좀 줄이더라도 사실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의료비 때문에. 지출이 더 많아지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에 이것이 짜여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약간 네. 이렇게 더 확대가 된 국민건강보험. 것인데 네. 이게 다 80년대까지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지금 벌써 그 이후에 이 고령화의 속도라든가 지금 어떤 그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의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의료 어떤 건강보험 평가 심사평가 제도도 혁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더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우리가 뭐 소아과든 산부인과든 이런 과에 대해서도 깊이 과목에 대해서도 사실 공급자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혁신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부과되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전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날 하신 이야기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달리 냅니다. 소득이 많으면 뭐 아주 많은 금액을 내는데 몇백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이 사실은 병원을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현장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내시는 분이 많이 내고 좀 적게 내지만 또 혜택을 많이 보고 이런 형평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개편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거든요. 조금 이게 사실은 법인세 논란하고도 엮여 있는 같은 좀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님? 무임승차 문제는 소득도 관련되지만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네, 분들, 동포나 뭐 이런 동포들도 분들. 네. 있고 아니면은 영주권을 가진 네네. 뭐 분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걸 무임승차라고 보는 인식 자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료 남용 문제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네. 병원에 가보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이제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를 해서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 부분은 이건 그 문재인 케어 쪽에서 역점을 뒀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 간병비랄지 상급병실이랄지 선택진료를 네. 급여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이건 병원을 이용해 본 분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냥 싸잡아서 문재인 케어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액수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보의 낭비나 누수 방지는 물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빠진 부분들은 더 집어넣어야 되고요.
물론 새는 부분은 그건 이제 막아야죠. 근데 이렇게 전 정권이 했던 건 다 부정하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는 말자는 거죠.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다음 세대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같은 제가 보면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권이 싸우는 거를 싫어하시지만 정쟁이나 굉장히 그 유치한 걸로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싸운다기보다는 논쟁을 한다고 더 나은 하죠. 안을 도출하기 저는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논쟁을 함께 하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타결이 되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윤 정권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맞는 얘기지만 큰 틀에서는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어떤 그 아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네. 특히 보면 간병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국가가 또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배척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라는 민주당 주장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유지를 그러면 만약에 유지할 건 유지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정 문제 해결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하자. 근데 그동안은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문재인 케어하니까 하나보다 했는데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이건 우리가 필요하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돈을 조금씩 더 내자. 이런 국민적 합의 그리고 재정을 좀 더 투입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국민적인 문제다라는 두 분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대의 하시는 분들께서 잘 반영해서 묘안을 짜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1부 마치기 전에 안전운임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 여당의 원안이었던 3년 연장안을 받는 모양새인데 정부 여당은 다시 또 원점 재검토. 그것도 일단은 다시 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어떻게 지난 6월에 이미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그때 이제 당국하고 화물연대하고 이건 협의가 사실은 합의까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네. 문제도 아예 그냥 우위를 점한 길에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건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거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화물운송의 체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서 이번에는 일몰 연장을 하되 3년 안에는 뭔가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번에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우리 완승이야 이렇게 가는 건 네. 정부의 태도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거 파업하기 전에 아니었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아니 이제 이것도 하나의 저는 뭐 협상의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뭐 아마 3년이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거 그냥 지나면 항상 연장될 거야. 이건 좀 네.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물시장의 비효율성 그리고 비대칭성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때 일몰제 처음 도입할 때 3년 동안 뭔가 대안이 나왔었어야 네. 되는데 사실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책임 방기한 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일몰제를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필요는 있다. 이게 2년을 할지 3년을 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건 이제 못 박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안을 협의해서 마련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상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민노총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노총하고 협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 조합비를 네.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노동운동의 어떤 선진화를 좀 추구를 하면서 민노총이 아니라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조직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택시도 앱으로 얼마든지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구조 자체를 혁신해서 운송 주선업자들이 다단계로 돼가지고 수수료를 계속 많게는 한 20% 정도 떼는 이런 구조도 그래서 오롯이 그 수익이 차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네. 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예산안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면 문제까지 이슈 이어드립니다.